자, 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런 글을 쓰고 이 캡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재원 씨가 저 무슨 듣보잡이야. 거기에 대한 반론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깊이 소통하는 사이야라는 네. 증거로 이거를 네.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태균 씨한테 뭐 알지 못하는 뭐 듣보잡 이런 얘기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했어요. 명태균 씨가 발끈한 거죠. 네. 자, 시점은 모르겠어. 이 카톡의 시점은 자, 김건희 슬래시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여사가 물으니 자,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가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오빠요. 우리 오빠라고 안 그러다더니 딱 나오네. 예, 제가 난감. 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뭐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야 진짜. 근데 이게 뭐 일단은 이제 명 씨가 여사랑 주고 받았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는 카톡인 거죠. 뭐 예. 모르겠습니다. 뭐 조작 대단하다, 가능성이 대단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제 중간에 뭐 콤마나 마침표를 찍는 요거는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주로 그런 스타일이긴 텔레그램에서 하죠. 네. 했던 그런 스타일인 걸로는 보여요. 네.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나는 단순한 듣보잡이 아니다. 나는 브로커가 아니다. 나는 핵심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라는 요런 말은 지가 그러니까 뭘 막 한다고. 같이 지가 아마 뭘 얘기를 한다.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오빠가 이 명태균 씨한테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유 우리 오빠가 뭘 알겠어요. 철없이 떠드는 저는 거예요. 명태균 선생님을 제일 믿고 의지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런 얘기를 지금 한 것처럼 보이는 카톡인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아하. 제가 완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이랬더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그리고 이게 네. 그 날짜가 지금 특정되진 않았잖아요. 네네. 이 카톡 캡처에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후에 밤이네 밤 11시. 네, 밤 11시 정도이고 네. 그래서 이제 16분까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 건데 네. 아마도 그 입당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그때 이제 막 윤 대통령이 입당을 지금 하느냐 뭐 시점 조율하는 문제도 네네네네네. 있었고 이준석 대표 만나야 되기도 했고 네. 아마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음. 지금 이게 올라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이요? 뭐라고 이거 하나요? 올린 다음에 올린 거예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직전에 캡처를 했는데 3분 전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정확히 난 네네네.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빠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얼굴이 달아올라서. 세상에. 이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야 뭐 이런 거는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런데 명태균 씨도 이걸 깐다는 건 용산이랑도 뭐 전면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원 책임이라는 거잖아. 김재원, 홍시정 니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자극해. 내가 그게 보여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인의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나는 이준석이 더 웃겨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 여기다 이걸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네? 근데 여사의 현실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니 이걸 이준석은 왜 올리나요? 둘이 한 편 먹은 거야 지금 이제. 명태균과 참네요. 이거 야, 이 무슨 이게 짓이야? 너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개된 거 세상에. 자체도 창피하고 내용도 너무 세상에. 좀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과 영부인인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편하게 뭐 나눈 카톡이라고는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뭐 옛날에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몇 시간 동안 녹취록도 보면요. 네. 뭐 우리 남편은 뭐 어떻게 저거 뭐 이런 게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원래 그 여성들이 뒤에서 남편 뭐 좀 이렇게 흉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요. 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봐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사만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좀 이게 아. 멀리하는
딱 두 번 만났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멀리 하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게 명태균 씨 달래려고 아마 이게 남편을 쳐렸다고 하면서 이런 카톡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래 봐요. 명태균이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거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뭐 때문에 어떤 사건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것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을 질책하면서 좀 달랬다. 우리 명태균 좀 달래는 이런 카톡 같거든요. 뭐 이런 게 뭐 흔히 있잖아요. 선거하다 보면 원래 선거는 부부가 치르는 거예요. 네. 원래 부인이 선거도 다 하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된 1등 공신은 김건희 여사를 봐요. 이분이 부인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예요. 예. 뭐 자금이나 네. 모든 게 활동을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하니까 아마 이게 달래는 누구든지 선거 때 돈 필요하니까. 네. 근데 윤 대통령은 화를 낸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느낌에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그럼 김건희 여사가 둘이 스피커폰 켜놓고 아침마다 전화했다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집도요. 언카운터블 뭐 셀 수 없이 왔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집에 오면 다 남습니다. 자료가 두 번 정도 왔을 거예요. 대통령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봤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 못해요. 저는 윤 대통령이요? 저는 대통령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거를 200% 믿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대통령 부인이 네. 뭐 천공인지 뭐 역술인인지 무속인인지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네. 먼저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대통령이 네. 야 조국 대통령 된다 그랬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소리쳐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부부는 같이 항상 스피커폰을 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그 당시거든요. 이게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완벽하게 뭐 빙의됐다거나 완전히 믿는다던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믿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쭈쭈쭈쭈 하는가 김건희 씨가 이제 명태균 씨를 달래는 모양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네. 이걸 이준석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가지고 또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6개월 동안 내내 자기 와이프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조언하면서 보고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약간. 부끄럽죠 우리는 다 부끄럽죠. 얼굴 맞지? 빨개졌어요. 근데 제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닌 아, 너무 거죠? 정상해. 우리도 그렇죠? 부끄러워요. 예. 약간 좀 부끄러운데. 서정욱 변호사 안 부끄럽지. 우리만 괜찮아요? 부끄럽지. 그런데요. 예. 개인 통하게 다 까면요. 물론 그렇죠. 나중에 네. 뭐가 부끄러울 수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자꾸 이 명태균 씨를 네.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네. 그 시점으로 가봐야 돼요. 지금 명태균 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네. 선거 그 당시로 가보면요. 네. 제가 보기 일단 번듯한 여론조사 피해날이 여러 번 했거든요. 한 네. 50번 이상 했을 때 대선에도. 예. 그게 여론조사 대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계속 자료 보내고 연락 오도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괜히 말 섞다 보면 이게 괜히 말리될 것이고요. 네. 상대를 안 하는데 네. 그 명태균 씨 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하고 이게 대화하면 그냥 시간 낭비인데 명태균 씨하고 대화하면 이게 뭔가 들을 게 있다. 뭐 정치에서 이게 참고할 게 있다. 이렇게까지 그런 뉘앙스로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를. 네. 예, 그러니까 예. 제 말은 그 당시는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명태균 씨하고 이게 여론조사에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 사장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 사장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만날 수도 의지할 있고 수밖에 없다. 실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치라는 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네. 여론조사 적으로 돌리고 뭐 합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기준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하고 무슨 이런 대화하느냐 하지만 그냥 갤럽 사장하고 김건희에서 이런 문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명태균이 이상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명태균이 정상적이다. 명태균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용해서 모든 아니고 대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에게 다 줄을 댔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 말한 것처럼 통찰력 있고 예지력 있는 말 언변으로 이 사람들을 사실은 현혹시킨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과 손을 잡아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명태균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의 그 대화 내용에 들어간 대통령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더 중요했던 얘기인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봐라.
김건희 여사와 다르게 명태균을 지금 좀 저하고 멀리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혹은 다른 제3자 누구하고든지 간에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이명수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의원도 또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좀 하고 예.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전혀 대통령으로 존중하지 않고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상한 패턴의 여성분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뭐 정확하고 어쩌고 얘기하셨지만 PNR 대표가 9월 29일에 뉴스토마토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3, 40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빌려준다. 그 3, 40개 회선 빌려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 3, 40개 회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아닌지 나는 확인할 수 없고 돌려줄 때만 그걸 받아서 볼 뿐이다. 네. 너무 부끄럽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간다라고 말했어요. 네. PNR이 한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PNR은 여론 조작을 했다 놓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백을 한 거예요. PNR의 대표가.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바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준석도 찾아가 홍 시장도 찾아가 나경원도 찾아가 오세훈도 찾아가 누구도 찾아가 다 그러고 있다고요. 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리얼미터나 무 대표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PNR은 대표가 따로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 거의 다 의뢰란 거죠. PNR의 대표는 또 아니었으니까. 네. 네. 미래항공연구소 네. 의뢰해서 PNR 조사일이 거기도 돼 있잖아요. 사실 명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네. 관계돼 있다 보면 정치인들은 네. 그런 분에게 미래항공연구소라도 PNR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니 예, 미래한국 연구소도 사실은 대표는 아니, 어제 그 당시로 명목상으로 보면 따로 모르잖아요. 있고.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다 그 정체를 지금 와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네. 그 당시로 가보면 네. 아 대충 이게 PNR 통해서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남의 가정사입니다. 네. 뭐 오빠라 하든지 뭐 어떻게 뭐 하든지 뭐 공척하든지 애척하든지 아, 오빠는 뭐 할 수 있죠. 남의 가정사고요.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오빠라고 편하게 불렀대요. 네, 네.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꼭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제가 이게 여러 루트로 확인했어요. 김건희 여사가요? 예, 대통령이라 불러요.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 그래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냥 오빠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 번에게 확인했고 여러 루트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대통령이 이거만 딱 떼보면 이렇게 남편을 무시해? 근데요, 저는 뭐 우리 집사람이 이런 문자가 넣어도요, 그냥 웃고 말겠어요. 이런 걸 이게 저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그 원래 뭐 여자들 수다 떨다 보면 이게 남편 욕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철없다 이거 아니- 출연을 아니, 드려야 돼. 매주 등장하세요. 서정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를 꼭 대통령급으로 올려가지고 아니라도 설명을 이게 해요. 가정사에서 남편 뭐 이건 이렇게 가정사가 아니라고요. 네. 이거는 가정사가 아니에요. 네. 왜 가정사와 국사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절대 가정사가 대통령 되기 아닙니다. 전에 선거 명태균 씨가 올 4월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일 아침 컷오프가 발표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다. 여사가 직접 전화 왔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는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8일 밤에 이뤄진 겁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통화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경남 창원 의창 출마를 준비해오던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관련 기사를 내도록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뉴스토마토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을 주도했던 정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김해 갑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명 씨 통화 이후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올해 3월 2일 김해 갑에서도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됐습니다. 명 씨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